자, 방송 이어서 계속 시작합니다. 자, 이번에는 문항번호 기준으로 6번 다음 거 이야기해 볼게요. 6번 다음에 개념 설명 보시면은 함수의 극한의 성질이라고 나와 있죠. 자, 새로운 걸 배우면은요, 거의 배우는 구조가 비슷하죠. 자, 새로운 기호가 나왔어. 그럼 이 기호 사용하는 방법, 표기하는 방법, 정의 이렇게 익히고, 그거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이 맨날 뭐예요? 지들끼리 계산하는 계산 규칙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죠. 얘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어쨌든 새로운 기호가 등장을 했거든요. 근데 전제 조건이 뭐냐? 이게 상태가 아니라 발산하는 게 아니라 얘가 어떤 하나의 값으로 수렴해요. 좌악한 우악한이 똑같아서. 그리고 또 다른 함수가 하나 더 있어요. gx라는 함수가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특정한 a라는 포인트에서 둘 다 똑같이 얘도 또 다른 값으로 뭘 해요? 만약에 수렴해요. 그러면은 그냥 결론은 하나예요. 자,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두 개의 함수가 둘 다 수렴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으면 이게 가정입니다. 결론은 뭐가 되느냐? 리미트 x가 a에 대한 두 개의 함수의 극한이 더하기로 돼 있거나 빼기로 돼 있거나 곱하기나 나누기로 돼 있으면 뭘 해도 상관이 없다.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얘는 이렇게도 바꿀 수 있고 이렇게도 바꿀 수 있다가 얘가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연산 성질이에요. 무슨 뜻이죠? 이걸 한마디로 예약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리미트 기호는 수렴한다라는 전제 조건만 있다라면 뭘 할 수 있다? 사칙 연산에 대해서 분배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단 제한 조건이 딱 하나 있어요. 조심해야 될 게. 아마 그런 제한 조건 예외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힘들게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게 바로 뭐냐? 나눌 때. 이 나누기 작업을 할 때는 얘 수렴값이 절대로 뭐가 돼서는 안 돼요. 0이 아니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나눌 때는 분명히 이거는 극한의 이야기가 아니라 분모가 0인 건 수학이 안 되는 거야. 그냥 어느 단원이든 분모가 0인 건 수학이 안 되는 거야. 뭐 여기서만 안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누기를 할 때는 0이 아니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지만 그때 얘를 이쪽으로도 바꿀 수 있고 얘를 어떻게 이쪽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이 규칙성은 꼭 A에 관련된 극한이 아니라 이 자리에 붙어 있는 게 무한대로 갈 때를 이야기하거나 어디로 갈 때, 음의 무한대로 갈 때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이 규칙성은. 다만 이제 얘가 무한대로 가면 얘도 무한대로 간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고 얘가 음의 무한대로 잡혀있으면 얘도 음의 무한대로 간다라는 똑같은 x의 극한에 대해서 수렴하고 있다라면은 더하기라든 빼기라든 곱하기라든 나누기라든 뭐한다? 전부 다 수렴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아주 간단한 예시를 갖고 이 내용이 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아까 대강 풀었었던 것들도 지금 보세요.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이제 보세요. x제곱 더하기 2x x 빼기 1 이렇게 돼 있다고 쳐볼게요. 이거 극한값 구하래요. 자, 얘를 fx라고 생각하고요. 얘를 gx라고 생각하면은요. 자, 위에 것만 따로 보세요. 2차 함수죠. 2차 함수는 3에 대해서 무조건 뭐예요? 아까 처음에 극한값 존재한다 그랬죠. 수렴하는 거죠. 분모도 뭐예요? 분모도 1차 함수잖아. 그럼 얘도 뭐가 돼야 돼? x는 3에서 뭐하고 있어? 수렴하고 있는 거야. 이게 fx고 gx라고 생각하면 얘네들 다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수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수렴하면 뭐가 가능하다고요? 이 리미트 기호가 분배가 된다 그랬죠. 수렴하면 분배가 되는 거야. 아무 때나 분배하는 게 아니라. 그럼 그거를 어떻게 적는 거냐면 리미트 위아래로 분배가 되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그래서 여기 뭐가 있는 거예요? x-1 여기 뭐가 있는 거예요? x제곱 더하기 얼마? 2x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도 x가 1로 갈 때고 3으로 갈 때죠. 여기도 x가 3으로 갈 때니까 9 더하기 6해서 얼마? 위에는 15 나오는 거고 아래는 3 집어넣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거를 그냥 어떻게 풀고 있죠? 어떻게? 이 3을
그냥 다 넣어서 풀고 있죠. 이게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위아래 전부 다 뭐 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었을 때 수렴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고 극한값을 찾을 때 아까처럼 끊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대입해서 이렇게 바로바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 식이나 그냥 막 대입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대입해서 풀고 있는 게 실제로는 이런 과정이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정밀하게 볼게요. 다음 장 넘겨볼게요. 자, 7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자, 7번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찍어서 푸시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뭐라고 나왔냐면 리미트 x가 무한으로 갈 때 fx분의 gx 자 요렇게 돼 있어요. 얘가 지금 뭐라고 그러고 있냐면 2분의 1이래요.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들. fx하고 gx는 어떤 상태인지 나 몰라요. 지금 모르는 거야. 누구만 알고 있어. 그냥 이렇게 생긴 함수가 2분의 1로 가고 있다는 거지 얘네들은 따로따로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무 말도 없어요. 근데 거기 봤더니 뭐라고 나왔냐면 리미트 x가 무한으로 갈 때 어떻게? 2fx 마이너스 gx 그리고 위에는 누가 있어요? fx 마이너스 3gx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얘가 지금 얼마인지 구해봐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대다수 이걸 어떻게 푸느냐? 선생님 이거 뭐 2로 수렴하고 얘 1로 수렴하나 보네요. 그래서 똑같이 무한대로 가고 있으니까 여기다는 2 집어넣고 여기다는 1 집어넣으면 답은 맞아요. 답은 그건데 이건 우연히 그렇게 답이 맞은 거죠. 그렇게 풀면은 점수를 하나도 못 받아요. 이건 답내라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방금 전에 배웠던 극한의 성질을 꼼꼼하게 그대로 논리대로 써서 문제를 풀라는 거야. 자, 다시 한번. 극한이라는 거는 수렴해서 얘가 숫자로 사용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지 얘네들은 정체를 모르는 애들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무것도 진행할 수 없어요. fx, gx가 어떤 애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무것도 진행이 안 돼. 진행을 하려면 숫자로 쓸 수 있는 이 모양을 써먹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모양이 나오려면 뭘 해주면 되죠? 리미트 있기 전에 여기에서는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니까 위아래 뭐를 해주면 돼요? 이 모양이 나오려면 fx로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럼 이 식은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리미트 x가 무한으로 갈 때 어떻게 바뀝니까? 2 마이너스 뭐가 되죠? fx분의 누구? gx가 되고요. 여기는 1 마이너스 뭐가 됩니까? 3 gx가 있고 아래 누가 있는 거예요? fx가 이렇게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이제 보세요. 얘 상수함수 얘는 이미 여기서 뭐라고 나왔어? 수렴한다고 나왔죠. 그럼 이제 뭐가 되고 있어요? 다 수렴하고 있죠. 수렴하면 그때부터 리미트가 뭐가 가능하다고? 분배가 다 되는 거야. 이제 수렴하니까. 예. 그럼 얘를 엄밀하게 쓰면은 리미트 x가 요렇게 갈 때 아니 이걸 엄밀하게 쓰면은 다 수렴하니까 여기도 따로 리미트 1 빼기 리미트 3 gx fx 얘 리미트 2 빼기 리미트 뭐가 되는 거예요? fx gx 엄밀히 따지면 이런 과정이 다 있었다라는 거죠. 리미트가 다 분배가 돼서 수렴하니까. 그런데 얘는 1 얘는 2 저기서 방금 전에 이거 얼마였어요? 2분의 1이었으니까 얘랑 만나면 얼마가 되겠어요? 2분의 3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뭐가 돼요? 1 빼기 2분의 3 여기는 2 빼기 요가 얼마? 2분의 1 비로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수렴한다는 내용을 알면은 그냥 여기서 다이렉트로 여기다 빨리빨리 뭐 집어넣어서 2분의 1 집어넣고 그냥 정리해버리는 거죠. 결과 얼마 나옵니까?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대로 8번 한번 해보세요. 8번은 이것도 어려워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답은 어영부영 찍어서 맞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푸는 과정이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게끔 푸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극한값 계산 리미트 연산은 무조건 수렴한다라는 전제 조건만 가지고 푸셔야 되는 겁니다. 니들 마음대로 막 푸시는 게 아니에요. 수렴하는 놈만 가지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잘 모르면 치환 같은 걸 하셔도 좋아요. 은희 풀었어? 일단은 문제부터 적어주고요. 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뭐예요? 이걸 활용해서 이걸 풀어야 되잖아. 그치? 그럼 이걸 활용해서 얘를 풀려면 이걸 어떻게 해야 풀 수 있을까? 아 잠깐만, 얘가 뭐가 되기 위한 9가 되기 위한 A 값을 구하시. 이렇게 나왔네.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 왜 말들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뭐냐라는 거야. 정보가. 이걸 통째로 그냥 활용해서 쓸 거야? 아니면 이걸 가공해서 여기다 쓸 거야? 어떻게 할래? 딱 봐도 얘를 알아내는 게 중요하겠죠. 얘 극한값을 알아낸다면 이 모양을 금방 만들 수 있잖아요. 여기 위아래 뭐로만 나눠주면 x로만 나눠주면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얘 단독으로 안 나왔어. 지금 몰라. 이 전체가 0으로 수렴한다라고 나온 거지 얘는 누군지 모른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생각은 이거죠. 직관적인 게 맞긴 맞지만 선생님 여기 빼기 3이 그대로 있고요. 이게 0이 된대요. 아 그럼 얘는 극한값이 뭐가 되지 않을까? 극한값이 뭐가 될까? 3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막연히 추론한다고요. 아 저희 3이겠지 뭐. 아 그럼 여기다가 x로 나눠서 3 대입하면 되겠지. 이렇게 푸는 거죠.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얘는 극한이 뭐죠? 상수함수? 그냥 3이죠. 그쵸? 자 이걸 네모라고 할게요. 얘도 얘 수렴하죠. 얘도 수렴하죠. 그럼 수렴하는 애들끼리 뭐가 가능하다고 그랬어? 아까 선생님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분배 법칙 쓸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얘하고 좌변과 좌변을 통째로 더하고 우변과 우변을 통째로 더해보세요. 우변을 더하면 뭐가 나와요? 이게 나오죠. 요놈과 요놈을 더하면 분배 법칙 거꾸로 써서 안에 있는 알맹이끼리 더해지면서 뭐만 남아요? 리미트. 얘네만 남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선생님이 감으로 3이다가 아니라 앞에서 배웠던 성질을 다 사용해서 문제를 풀라고 지금 계속 강조를 하는 거야. 리미트 뭐예요? 그러면은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는 어디로 수렴한다? 3으로 수렴한다라는 걸 이제 나는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럼 이제 다시 얘가 나는 오직 수렴하는 건 얘밖에 없으니까 이것만 가지고 얘를 구하러 가야 되는데 어라 모양이 달라. 그럼 이 모양을 만들어내야 돼 또. 그래서 위아래를 x로 나눠주는 거야.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O fx x로 나눠주고 얘는 x로 나눠줬으니까 상수 a가 나오고 얘는
이 fx인데 x로 나눠주고 얘는 x로 나눠줬으니까 마이너스 4인데 이게 얼마래? 이게 9래. 근데 이제 끝났죠? 왜? 얘가 3으로 수렴하니까 얘도 수렴, 상수니까 수렴. 얘도 수렴, 상수니까 수렴. 수렴할 때는 리미트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분배가 되는 거야. 그리고 분배돼서 계산한다는 관점이 그냥 여기다 숫자를 넣는다 이 말하고 결국엔 똑같아진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다 이제 3만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15 플러스 A 여기 3 넣어주면 분모는 6 빼기 4 이게 뭐가 돼줘야 돼? 이게 9가 돼주도록 A 값을 찾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답을 어영부영 그냥 집어넣어서 숫자 넣어서 답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 논리적으로 좀 정확하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뒷부분이 되게 힘들어져요. 그냥 요행으로 문제 풀다 보면 되게 복잡한 식이 던져지잖아요. 답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렇게 풀어요. 정석대로 문제를 일단 여기 좀 푸셔야죠. 자, 여기서 이제 팁을 하나 드리면 근데 선생님 매번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몇몇 특이한 패턴들은 굳이 성질을 미리 내가 만들어 놓고 가는 거죠. 방금 같은 거 이런 거는. 이게 어떤 구조냐면 이런 거죠. 보세요. 리미트 x가 어떤 특정한 포인트로 가는데 여기 fx가 있고 여기 gx가 있고 덧셈 뺄셈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가 그냥 상수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더하거나 뺀 게 수렴하고 있어. 그런데 만약에 얘가 수렴하잖아요. 그럼 얘는 뭐가 돼요? 자동 수렴이고요. 이쪽이 수렴하고 있어도 이쪽도 뭐가 되는 거예요? 자동 수렴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0이죠. 상수죠. 그리고 이 자리가 지금 이미 3으로 수렴하고 있죠. 그럼 얘도 모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무조건 수렴하는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그냥 미리 성질로 이해하고 가셔도 돼요. 이 경우에는. 예. 얘가 이렇게 숫자로 나와 있을 때는 덧셈 뺄셈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얘가 수렴하면 얘가 수렴. 얘가 수렴하면 얘가 수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럼 얘가 수렴하지 않으면 얘도 수렴하지 않아야 되나? 수렴해야 되나? 이런 게 이제 나중에 되게 헷갈리는 내용들이 돼요. 그런 거 일일이 다 못 외우니까 확실히 참인 것만 외우시면 돼요. 무조건 확실히 참인 것만 외우잖아? 근데 내 기억 속에 벗어나는 내용이 나오면 거짓이라고 얘기하면 확률이 높아요. 그게 맞을 확률이. 예. 여기는 다 외우려고 하시면 이거는 거짓이구나 이렇게 말하면 거짓이구나 이렇게 외우려고 하면 안 돼요. 스트 파트는 무조건 100% 참인 명제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서 가시는 거예요. 그럼 그 명제 대우 명제도 참이겠죠.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는 뭔가 명제가 등장하면 거의 대부분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 이제 본격적으로 극한값 구하러 갈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구했던 극한값은 전부 다 수렴해갖고 연산을 하거나 그림을 그릴 수 있거나 직관적으로 바로바로 볼 수 있었던 애들이었죠. 자, 그런데 이제 그래프도 그릴 수 없고 패턴이 벗어나는 애들 위주로 먼저 볼 건데 패턴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되게. 자, 13번 있는 대로 와보세요. 13번. 그래서 첫 번째 유형부터 익힐 건데 오늘 이걸 다 못할 수도 있어요. 다음번에 이제 속도가 좀 나겠지만 오늘은 첫 시간이라 일부러 좀 천천히 진행을 합니다. 첫 번째 유형 바로 무엇이냐? 리미트 x가 어떻게? a로 갈 수도 있고 x가 양에 무한될 수도 있고 x가 음에 무한될 수도 있고 이렇게 극한을 취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식은 분수 형태로 지금 다항식이 이렇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랬더니 분자 분모를 따로 봤거든. 그랬더니 얘도 발산하고 있고 얘도 발산하고 있어. 이런 패턴. 지금 첫 번째 패턴이 극한을 취했는데 분자 분모가 둘 다 무한대로 막 발산하고 있어. 그럼 이런 애들은 극한값을 어떻게 구할 거냐는 거야. 선생님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1 아닌가요?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 무한대는 숫자가 아니라 그랬잖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상적인 숫자 계산을 하고 있으면 안 돼. 무한대라는 애는. 그럼 이제 샘플 예제를 보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요령과 그 다음에 얘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 내용을 내가 일부러 먼저 하는 이유는 얘가 어디 나오니까 이건 수열의 극한할 때 또 나와요. 이과 가시는 분들은 이 파트를 나중에 또 배우셔야 돼요.
연결성이 강하기 때문에 얘를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샘플 예제를 볼게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2x제곱 더하기 x 그리고 x 플러스 1.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2x제곱 더하기 x x제곱 더하기 x.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 더하기 2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이렇게 볼게요. 자, 이제 잘 보세요. 분자 분모 따로 가보세요. 1차 함수죠. 1차 함수는 점점 그래프 보세요. 오른쪽으로 하면 갈수록 함수가 계속 위로 올라가죠. 2차 함수도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거든. x값을 계속 보내버리면 함수값이 어떻게 돼? 위로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이게 전부 다 분자 분모가 다 어떻게 되고 있는 상태예요. 전부 다 무한대꼴로 가고 있죠. 그럼 연산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연산 못하는 거야. 발산은 연산할 수가 없다니까. 거기서 스톱이라니까. 그냥 무조건 우리가 무조건 리미트 연산을 그 다음 단계를 들어가려면 무조건 무슨 모양을 만들어야 돼? 수렴하는 모양을 무조건 만들어야 돼. 수렴이 됐었을 때만 그때부터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럼 무슨 뭔 소리예요 도대체. 계속 발산하고 있는데 안 된다고 해놓고 수렴으로 바꾸라고 그러고 있고. 그 연결고리로 가장 많이 쓰는 게 바로 얘라는 거죠. 누구? 리미트 x가 얘가 만약에 무한대잖아요. 발산하죠. 그럼 이걸 써먹을 수 있는 아이디어는 뭐냐? 리미트 얘 역수는 수렴한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무언가 한 놈이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다라면은 그 놈은 뭐예요? 뒤집으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거꾸로 0으로 수렴하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나는 뭘 할 것이냐? 얘네들을 전부 다 무슨 구조로? 수렴하는 구조로 바꿀 거예요. 식 조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순 없이 식 조작. 어떻게? 차수가 가장 높은 걸로 나눠주시는 거예요. 2차잖아요. 2차로 나눠보세요. x제곱으로 나눠보세요. 그럼 얘가 어떻게 바뀌죠? 이렇게 바뀌죠. x제곱으로 나눴을 뿐인데 모양이 다 뭐로 바뀌었어요? 수렴하는 구조로 싹 바뀌었죠. 얘가 무한대로 가고 있으니까 이거 0으로 수렴, 0으로 수렴, 0으로 수렴. 뭐만 남아요? 2만 남잖아요. 2분의 0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니들이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얘네는 어떻게 될까? 얘네들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 직접 해보세요. 방금 전에 한 방법을 그대로 쓰면 되잖아요. 발산하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식을 수렴하는 구조로 바꿔서 문제를 풀고 있었잖아요. 자, 수렴하는 구조로 바꾸기 위해서 뭘 했었죠? 한 가지 기억하고 계셔야 될 게 차수가 가장 큰 걸로 나눈다. 이 개념은 들어가야 되는 거죠. 네 명이 계속 자, 이거 어떻게 되죠? 리미트 x가 x제곱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2 더하기 내가 이거 뭐라고 적었니? 더하기 x죠. 예.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1로 수렴, 0으로 수렴, 2로 수렴, 0으로 수렴 하겠네요. 남는 거 뭐만 남아요? 2분의 1만 남죠. 자, 얘는 어떻게 되나요? x제곱으로 나눠주면은 1 더하기 x분의 1 더하기 x제곱분의 1. 아래는 어떻게 되나요? x분의 1 더하기 x제곱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어라? 그럼 이번에 어떻게 되느냐? 분자는 1로 수렴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분모가 얘네들이 다 어떤 상태가 되죠? 계속 0으로 다가가죠. 0으로. 분자는 가만히 있는데 분모는 0으로 점점 작아지면 얘 전체는 뭐가 될까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구조가 나오겠죠. 이게 점점 작아져. 생각해봐. 여긴 100인데 여기는 1, 0.1, 0.01, 0.001, 0.00 이렇게 계속 돼. 막 그러면 이 전체가 어떻게 돼? 점점 커지는 모양이 나타나잖아.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표준이에요. 표준. 아,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나타나면 지금처럼 뭘 하던 최고차항 개수로 나누던 뭘 하던 빨리 무슨 작업을 해야 된다? 발산하는 구조로 바꿔서 연산을 바꿔야 되는데 발산하는 구조로 바꿀 때 써먹는 게 아까 얘기했던 무한대는 역수로 뒤집어 놓고 생각을 한다면은 0으로 수렴할 것이다. 이걸 사용한다는 거죠. 그런데 자, 이걸 다시 다 지울게요. 자, 이제 함수 그래프를 한번 봅시다. 자, 샘플 예제만 보여드릴게요. 제가 선생님이 방식 두 개를 그래프를 그리는데 하나는 기울기가 아주 가파른 놈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할까요? y는 10만 x 1차식. 하나는 2차식이에요. 얘를 fx 놓을게요. 하나는 2차식. 아주 완만해요. 얘는 gx. 뭐 예를 들어서 100분의 1 x제곱 이렇게 두 개를 놓을게요. 자, 얘네 둘 다 선생님이 이제 x값을 집어넣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x값을 점점 키워요. 자, 처음에 x를 넣으면 함수값이 얘가 더 크죠. 또 넣으면 계속 얘가 크죠.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얘도 커지고 얘도 계속 커지죠. x값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얘도 점점 커지고 얘도 점점 커지거든요. 처음에는 얘가 함수값이 더 큰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그래프가 나중에 어떻게 되죠? 우리는 이 x를 어디로 보낼 거야? 니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멀리 무한대로 계속 보낼 거란 말이야. 그럼 얘가 영원히 이쪽으로 가고 있으면 얘네 둘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래프가 역전현상이 일어나서 만나요, 무조건. 그때부터는 누가 더 빨리, 얘가 더 빨리 늘어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똑같은 x값이 늘어날 때마다 얘가 팡팡팡 늘어나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 둘 다 무한대로 가고 있지만 누가 무한대로 다가가는 속도가 빨라요. 차수가 높은 애가 더 빠르다라는 얘기예요. 앞에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개수하고 상관없이 차수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차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같은 무한대로 가고 있어도 어떻다? 무한대로 다가가는 속도가 다른 거예요. 자, 얘 다시 볼게요. 위에 몇 차예요? 1차고 아래 몇 차예요? 2차죠. 둘 다 무한대로 가는 건 맞지만 누가 무한대로 더 빨리 다가가요? 분모가 더 빨리 다가가는 거예요. 분자보다. 분자도 늘어나긴 하지만 분모가 늘어나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분모가 점점 커지면서 얘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0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자, 얘는요.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분모가 늘어나는 것보다 분자가 양의 무한대로 늘어나는 게 훨씬 더 빨리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직관적으로 해석하면. 근데 얘는 둘 다 2차죠. 선생님, 여기도 무한대고 여기도 무한대고 얘도 무한대고 얘도 무한대고 얘도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요? 니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멀리 더 크게 x가 무한대로 다가가고 있으면은 여기 얘네들을 비교하면 얘는 아무런 영향력도 못 끼치는 존재가 된다는 얘기예요. 다항식에서는 거의. 그러면은 무한대로 다가가는 속도에 영향을 끼치는 거는 얘네 두 개만 보면 되는데 둘 다 x제곱이니까 다가가는 속도가 똑같잖아. 그럼 뭐만 보면 되는 거야? 그 앞에 있는 비율만 읽어주면 되는 거죠. 그냥 얼마? 2분의 1 이렇게.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 관련된 문제는 여러분들이 수렴할 때 여기다 뭘 적는 것이냐? 무한대로 다가가는 속도의 비율을 적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는 교과 과정에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해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무한대로 다가가는 속도의 비율의 개념이다. 이렇게 적용을 시키는 거지. 교과서 안에 이거는 속도의 비율의 개념 이런 뜻이 아닌 겁니다. 아시겠죠? 원래 첫 번째 풀이 발산하는 거를 수렴하는 구조로 바꿔서 푸는 게 표준적인 풀인 거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풀기 위해서 정리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쌤이. 자, 그대로 13번 해보세요. 답을 내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 여러분들 수업하고 있는 건 이 쉬운 문제에 답을 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얘네는 기본적인 거라도 개념을 정확하게 잡는데 지금 포커싱을 맞추고 수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한 가지 유형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13번 하십니다. 13번. 13번 문제풀이를 해주세요. 이제 요령이 생겨서 풀 수 있겠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13번에 1번 위에 거 2차 아래 거 2차 위에 거 2차 한계수 마이너스 30 아래 거 2차 한계수 6분의 마이너스 30이니까 마이너스 5 될 거고 13번에 2번 분모는 2차 분자는 1차 어디로 수렴? 0으로 수렴 13번에 3번 분모는 보다 분자가 차수가 높죠. 그런데 분자의 차수가 부호가 다르죠. 그럼 무한대로 가긴 가지만 어느 무한대로 가는 거야? 음의 무한대로 간다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똑같이 무한대로 가는데 아래 거는 무한대, 위에 거는 음의 무한대. 근데 위에 게 다가가는 속도가 더 빠른 거니까 얘는 음의 무한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14번에 1번도 바로 풀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자, 뭐라고 나와 있는지 볼까요? 리미트 x가 양의 무한대 그 다음에 2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그 다음에 ax 3승 ax 3승 더하기 bx제곱 그 다음에 얼마? 더하기 x 더하기 1 이걸 가지고 얘가 3이 나오게 하려면 a하고 b에 누굴 넣어야 되네요. 자, 다항식 무한대꼴 수렴하고 있네요. 그러면은 최고차항 계수가 똑같이 맞춰줘야 되는 거죠. 맞나요? 수렴하고 있으면 최고차항 계수는 똑같아야 된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죠. 왜? 0일 경우는 똑같을 필요가 없죠. 분모가 더 커도 되니까 차수가. 예, 말 한마디 되게 조심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쪽 파트는 전부 다. 근데 어쨌든 지금은 아래가 2차라고 확정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얘가 0이 아니잖아요. 그럼 차수가 똑같이 맞춰줘야 되니까 A는 얼마? 0이 돼서 3차는 사라지게 만들고 개수 비교했을 때 3 나오게 하려면 B 자리에 얼마? 6 이렇게 그냥 단박에 해석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이제 15번을 한번 고민해 보세요. 배우진 않았는데 15번을 한번 고민해 보세요. 다항식이 아니야. 그리고 잘 보세요. 양의 무한대 아니고 뭐예요? 음의 무한대죠. 그럼 헷갈린다 그랬죠. 아까 지금 음의 무한대면. 그래서 뭐 했어요? 선생님이 아까 지금 음의 무한대로 하면 양의 무한대로 바꿔서 풀었죠. 일단 힌트는 치환을 하세요. 치환을.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하면은 문자를 바꿔서 양의 무한대로 가는 구조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응? 이게 아니다. 이건 다항식이 아니라서 최고차항 계순이 차순위 계순이 이런 개념들이 조금 무뎌지는 문제들이거든요. 근데요, 자 일단은 치환부터 먼저 해놓겠습니다. 보기가 불편하니까. 마이너스 x를 t라고 치환한다라면 이 x가 음의 무한대로 가면은 얘는 양의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지금부터 얘를 변수를 다 t로 바꿔버릴 거예요. t가 어디로 가는 구조로? 양의 무한대로 가는 구조로. 그럼 여기 있는 모든 변수가 다 t로 바뀌어야 돼요. 같은 문자로. 그런데 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럼 x 자리에다 뭘 집어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부터 마이너스 t를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차피 제곱이니까 상관이 없네요. 마이너스 t를 넣어줘도. 그럼 얘가 어떻게 바뀌죠? t 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얼마 2t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바뀌죠? 4t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t 더하기 1 그리고 플러스 얼마 t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지금 요거를 적용시켜서 문자를 양의 무한대로 가는 구조로 다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고 있죠? 얘 무한대
얘도 무한대. 얘도 무한대. 얘도 무한대로 가고 있죠. 아 근데 분자 모양이 또 무한대 빼기 무한대. 뭔가 복잡해. 어쨌든. 그럼 이거를 원래 여기서 엄밀하게 풀려면은 발산하는 구조를 전부 다 뭐로 바꿔줘야 된다? 치환하는 구조로 바꿔줘야 돼. 근데 아까 처음에 선생님이 발산하는 거 치환하는 거 구조로 바꿀 때 뭐로 나눴죠? 차수가 가장 높은 문자로 나눴죠. 그쵸? 얘가 영향력이 가장 크다 보니까. 여기를 가만히 봤더니 1차 여기 2차인데요 선생님. 근데 이 2차는 루트 때문에 실제로는 1차하고 똑같은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위아래를 t로 나눠주시는 거예요. t로. 그리고 요 뒤는 빼기 2가 되고요. 얘는 더하기 1이 돼요. 자 여기 t로 나눠요. 근데 루트 안으로 들어갈 때는 t로 나누는 게 아니라 뭐로 나누는 거죠? t의 제곱으로 나누는 거죠. 그럼 얘가 뭐로 바뀌어요? 1 더하기 t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바뀌고요.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t의 제곱으로 나눠주는 거니까 4 마이너스 t분의 1 더하기 얼마? t 제곱분의 1 요렇게 돼서 수렴 구조로 다 바뀌었네요 이제. 그럼 얘가 이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너는 1 빼기 2 그리고 아래는 4가 아니죠. 루트 있잖아요 루트. 4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요? 2 플러스 얼마? 1 이렇게 돼서 얼마?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그런데 원래 얘도 2단계를 거치지 않고 여기서 원래 답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무리식도 무슨 개념으로 보자라는 거죠? 그냥 차수 개념으로 생각을 하자라는 거죠. 루트 안에 4차가 들어가 있으면 2차로 취급하고 루트 안에 2차가 있으면 1차로 취급해도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럼 얘는 분자도 최고차가 다 1차를 기준으로 볼 수 있는 거고 분모 최고차도 뭐로 볼 수 있는 거예요? 1차 기준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수만 뽑아보면 된다는 얘기야. 이거 1차 취급해요. 개수가 루트 1인 거예요. 이거 1차 취급해요. 개수가 뭐인 거예요? 마이너스 2인 거예요. 얘 2차지만 1차 취급하는 거예요. 앞에 붙어있는 개수는 루트 4니까 2인 거예요. 얘는 1차니까 개수만 뽑아내면 얼마예요? 그게 이건 거예요. 최고차항에 뭐만 뽑아내서 개수만 뽑아내서 연산해도 답은 동일하게 나올 거라는 거죠. 엄밀하게 푸는 거는 수렴하는 구조로 바꾸는 거. 자 이번에는 누구를 볼 거냐? 자 9번하고 10번 있는데 한번 볼까요? 9번하고 10번. 9번을 여러분들 힘으로 한번 먼저 해보세요. 설명은 내가 안 해줬는데 9번 먼저 한번 해보세요. 자, 얘부터 볼게요. 우리 방금 전까지 봤던 거랑 이제 패턴이 바뀐 거예요. 방금 거는 극한을 취해서 분자 분모를 따로 봤는데 분자도 어디로 가고 있어요? 무한대꼴로 가고 있고 분모도 무한대꼴로 가고 있어요. 근데 얘를 따로따로 보려고 봤더니 분자가 어디로 가요? 극한값이 0쪽으로 계속 다가가죠? 근데 분모도 어디로 가요? 이것도 0쪽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게 뭔가 불편한 부분이 생겼죠. 그렇죠? 수학에서는 분모가 0으로 가면 안 돼요. 얘가 0으로 다가가고 있을 때 여기가 만약에 숫자였다면
아 이거는 무한대로 발산하는구나 알겠는데 0분의 0꼴은 도대체 또 뭐냐라는 거예요. 보기 불편한 꼴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첫 번째 유형 하나 익혔죠.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 우리 뭐 할 수 있어요? 구할 수 있죠. 구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어떤 꼴이 돼 있으면 여기도 수렴하고 여기도 수렴하고 있으면 0이 아닌 걸로만 수렴하고 있다라면은 우리는 또 극한값 계산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수학은 뭐냐면은 새로운 놈이 나왔잖아요. 그럼 얘를 식변형에서 내가 아는 구조로 바꾸는 거야. 그리고 계산하러 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 상태로 두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식을 만지작 버리셔갖고 수렴하는 구조로 0이 아닌 걸로 수렴하는 구조로 바꾸거나 아니면 앞에서 배웠던 무한대 구분의 무한대 꼴이 나타나는 구조로 바꾸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얘는 뭐가 가능하죠? 얘는 뭐가 가능합니까? 아래 거를 뭘 해주면은 통분을 해주면 2x의 위에가 뭐가 나와요? x 더하기 2가 나오고 위에도 얼마? x 더하기 2가 나오는 거니까 이게 뭐가 가능해요? 약분이 가능하죠? 약분이 정말 가능해요? 숫자가 아니라 문자나 식으로 나눌 때는 수학에서 무조건 뭘 확인해야 된다? 0이 아님을 확인해야 됩니다. x 더하기 2는 0이 아닌 게 맞나요? 0이 아니죠. 왜? 마이너스 2가 아닌 상태로 마이너스 2에 다가가고 있잖아요. 얘가 0으로 다가가고 있는 건 맞지만 0 자체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누는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럼 남는 게 뭐만 남습니까?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 여기 2x만 남는 거니까 얘 수렴하는 값은 얼마?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생각을 해봐. 얘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만약에 수렴한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절대로 분모가 0이 되는 상태가 유지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모는 0이 돼서도 안 되고 0으로 가고 있는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라면 절대로 이거는 수렴하는 구조로 나오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요소, 0으로 가는 상황이 결국 사라지게 만들어야 그 다음부터 뭔가 연산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얘도 보세요. 얘도 x가 1로 다가가면은 얘가 어디로 가니? 이게 또 0으로 가버리죠. 그러면 절대로 뭐 할 수 없는 거야. 숫자가 나올 수 없는 거야. 그럼 분명히 0이 되게 하는 요소가 사라지는 상황이 만들어질 거라는 거죠. 그 사라지는 상황이 인수분해를 하던 유리화를 하던 뭘 하던 지금처럼 인수분해가 딱 돼 있으면 그냥 지워지죠. 알아서. 그렇죠? 위에 누구만 남죠? x제곱 더하기 얼마? 1만 남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지금 어떻게 바뀌느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아래는 fx가 있고 위에는 4 x제곱 더하기 1이 있고 얘가 얼마예요? 1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죠? f1의 값을 물어봤어요. 자 이제 여기도 마무리 디테일이 원래 되게 중요해요. 문제 첫 줄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뭐라고 적혀 있죠? 뭐라고 적혀 있죠? 그냥 fx가 아니라 다항함수라고 적혀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얘도 이게 자 분자는 어디로 수렴하죠? 8로 수렴하죠. 8로 수렴하죠. 그쵸? 그러면 분모도 어디로 수렴해야 돼요? 8로 수렴을 해야 1이 나오잖아. 그쵸? 수렴하지 않고 다른 값이 나오면 1이 나올 수가 없잖아. 여기 100% 8이 돼 있으니까 이쪽에도 무조건 뭐가 돼줘야 돼? 8로 수렴해야 돼.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원래는 이렇게 풀어야 돼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얘가 수렴한다라는 거는 극한값이 얼마가 나온다? 8이 나온다. 이 뜻인 거야. 이 뜻. 이 뜻. 분모의 극한이 8이 나온다야. 분모의 극한이 1에 대한 극한이. 근데 여기 뭐라고 적혀있죠? 다항함수라고 적혀있죠. 그럼 아까 다항함수는 뭐라고 그랬어요? 안 끊어진 연결된 그래프라고 그랬죠. 거기서 극한값 찾을 때는 그냥 뭘 해도 상관이 없다고 그랬어요. 대입을 해도 상관이 없다고 그랬잖아. 함수값이랑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원래는 이 값이 뭐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f1이랑 똑같아져서 8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논리가. 얘는 이게 다항함수란 얘기가 말이 없잖아요. 그냥 함수라고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8이라는 거지 함수값이 8이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야. 그때는. 아시겠습니까? 함수값이 8이 아니라는 거야. 이거는 극한값이 8이라는 뜻이야. 엄밀한 뜻은.
근데 얘가 다항함수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으니까 아 그게 극한값이나 함수값이 똑같기 때문에 8이라고 적을 수 있다는 얘기죠. 동주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표정이 약간 갸우뚱한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잘 보세요. 이게 만약에 fx가 요렇게 돼 있다고 쳐봐. 요렇게 돼 있다고. 네. 그럼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함수 fx가 1에 대한 극한값이 8이 나오는 거니까 얘도 8로 수렴 얘도 8로 수렴하는 거니까 1이 나오는 게 맞는 거야. 이렇게 적혀 있으면 그럼 f1이 뭔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저기 안 돼 있으니까. 근데 그게 뭐 때문에 가능한 거야 지금? 다항함수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림이 이렇게 안 그려질 거라는 거죠. 여기 무조건 다 연결되어 있는 그림이 돼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 지금 극한값이 8이지만 그거를 함수값 1이라고 얘기해도 돼.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나중에 이 다음 단원 배우시는 뭐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게 연속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그냥 선생님이 안 끊어져야 돼 연결돼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를 이 다음 단원에서는 또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해요. 저 연속과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걸 수학적으로 어떻게 정의 내릴 것이냐를 이야기하는 게 이 다음 단원이에요. 그럼 되게 별거 아닌 것 같고 꼼꼼하게 하나하나 보고 있죠? 이게 나중에 다 종합돼서 미분에서 다 종합적으로 다 쏟아져 나와요. 지금 배우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야 돼요. 그때는 미분을 배울 때. 그래서 이렇게 좀 천천히 꼼꼼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했습니다. 과제는 별거 없어요. 오늘 많이 나가지도 않고 개념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다음 주에도 이 수업 들어오시기 전에 뭘 해주셔야 돼요? 풀었던 거 한번 복습이라도 하고 오세요. 아시겠죠? 이 과제 말고 여러분들 어디 과제 일단 집중하셔야 돼. 내가 내주는 수상 과제는 무조건 오답 정리부터 시작해서 지금 꼼꼼하게 하고들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내가 다음 주 정도에는 지금 교재 체킹을 좀 한번 할 거예요. 다음 주 낮쯤에는 여러분들 오시면은 교재 검사도 좀 하고 집에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다 전화해갖고 어디까지 체킹돼 있는지 알아보니까 제발 집에 있으면 선생님 전화 좀 받으십시오. 전화 좀. 자꾸 전화 안 받지 마시고 니들 안 받으면 내가 엄마한테 전화할 거야 전부 다. 알겠어? 자,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